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코로나 이후 산학연병 K바이오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K바이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제목을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들어간 것은 그냥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K-팝, K-뷰티 하면서 요즘은 이제 K-방역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세계적으로 레코나이즈 받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아울러 좀 피로도도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의 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 이전 단계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이 방역과 특별히 감염병 질환 대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아울러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와 어떻게 해서 시너자이즈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됐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범정부 지원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족된 지 1,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방역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연초에 있었던 코로나19 이전에 있어서는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감염병 질환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백신에 관한 얘기들이 지난 2년 동안 기획이 되었고, 올해 초부터 이제 실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현재 백신 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방안이 7년 전에 복지부의 보건산업 정책국의 주관으로 이 처음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 10년을 우리나라가 주관해야 될 부분을 백신 주권을 갖자.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5대 백신 강국으로 부상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신 실용화 개발 사업 단이라고 해서 올 초에 출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는 약간 지금 두 개 사이에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 2,100억 정도의 정부 연구비가 투자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실 적에 이것이 코로나 대책으로 만든 것처럼 해서 이게 되어서 약간의 좀 혼선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미션은 코로나 대책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국가 감염병 중심으로 해서 향후 백신 5대 강국 실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블한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이것을 갖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단의 이름을 나름대로 간단히 VIP 코리아라고 이름을 줘봤는데, Vaccine Innovation Project.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좀 써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의 맨데이트가 있습니다. 첫째, 백신의 상용화를 증가시키자. Self-sufficiency, Globalization, Innovation. 이 세 개의 이 같은 이슈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맨데이트로서는 현재 1918년도 현재 한 28개의 백신 중에 국내에서 상용화된 것이 7종에 불과하고, 그래서 주권이라고 할까요?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게 40% 미만인데 향후 10년 이후에 80%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의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백신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취가 없습니다. 이것을 향후 10년 이내에 백신 시장의 4%를 우리가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로 보면 이 국내 생산으로만 가지고서는 절대 이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싫든 좋든 글로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통한 모든 바이오 의약품 중에 그동안은 치료제가 중심이 돼서 그 빅 마켓을 도미네이션 했지만은 작년도에 백신 제품이 탑 10 바이오 의약품 중에 들어가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향후 신변종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마도
백신에 대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레코그니션 증가됨과 아울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목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총 8개의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DTaP 백신. 이것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세균성 질환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서 101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3가 백신에 대한 이것을 자급화가 있고, 일본 뇌염 백신, A형 간염 백신, 이 중요한 이 필수 접종 백신을 자급화하겠다는 이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돼 있지 아니하는 신종 질환에 대한 이와 같은 백신으로서 SFTS, 그리고 노로장염, 차세대 결핵 백신, 그리고 수족구 백신, 그리고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백신을 이네이블 할 수 있는 이네블링 테크놀로지로서 이 면역 보조제, 그리고 백신 전달 기술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주 기초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후보가 어느 정도 발굴되어 있는, 여기서 스타트가 돼서 임상 2상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 동안 8개 아이템에 대해서 임상 2승을 진입하는 것이 이 로드맵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DTaP 백신의 경우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것은 3가 백신인데, 실질적으로 이 3가 백신, 이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백신으로서 굉장히 값싼 백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 백신 회사들이 이것을 개발할 이와 같은 어떤 모티베이션을 전혀 느끼지 않은 백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발생될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이것이 의존성에 의해서 백신 수급 문제가 자주 발생했었던 이 백신이었고, 그래서 결단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3가 백신에다가 이것을 다른 질병을 얹으면은 이 4가, 5가, 6가 백신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싼 이 기초 백신에다가 숟가락 하나, 둘, 세 개씩을 얹으면은 고가형의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산업적인 모티베이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균성 백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백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일본 뇌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백신의 이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포 배양을 통한 사백신, 그리고 신규 백신을 통한 생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A형 간염 백신, 이것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면은 이 글로벌리 가서 갈 수 있는 중요한 백신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백신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할 수 있는 같은 중요한 백신으로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이것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민감한 이와 같은 질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진드기를 통해서 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백신이 없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형 백신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결핵 백신의 경우 우리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BCG 백신을 지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많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BCG로 일단 접종을 한 이후에 성인에서 부스트형 백신으로 추가적인 백신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요즘 조금 줄긴 했지만은 나오는 이와 같은 질병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질병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나라가 이게 해결해야 될 백신으로 보여집니다. 수족구 예방 백신, 이것은 바이러스 컬처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 바이러스 유사입자 형태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사입자를 하면은 이것은 바이러스의 내부에
표면적으로 보면 바이러스하고 아주 동일하지만 내부에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백신을 개발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이 이뮤노제닉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없는 껍질만 만드는 거, 어쩌면은 그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백신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집니다. 이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우리 이 인플루엔자가 매년 다른 것이 오고 그래서 3가형, 4가형 백신으로 만들고 있지만 아직 소위 백신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3가 백신, 4가 백신, 우리 비가 올 적에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와 같이 찢어진 우산이 있을 경우에 백신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조그만 연약한 우산 대신에 큰 우산 하나를 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이 어프로치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의 화두이지만은 우리가 100년 전에 1918년도에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상기를 한다면은 이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보조제의 경우는 우리가 백신 생산 캐패시티가 적을 경우에 여기서 면역 보조제를 잘 활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그것을 효과를 높여서 10사람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역 보조제가 잘 개발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백신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서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회사 중에 이 면역 보조제를 굉장히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한국형 보조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코로나 백신하고 굉장히 렐리번트한 이슈가 됩니다. 신속 생산 백신 기술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의 문제점은 아직 환자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임상을 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임상의 유효성을 갖는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가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속 생산 이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 인허가를 해줘야 될 텐데 인허가를 위해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이 백신에서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해결된 이와 같은 백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면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주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백신 기술들을 큰 회사들이 개발을 하지만은 우리가 큰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임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이 캐패시티를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회사들, 벤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회사들의 경우에서는 임상 설계에 대한 이와 같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리서치 오가니제이션 CRO 연계를 통한 임상 진입의 효율화가 굉장히 필요한 이와 같은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대형 병원을 통하여서 임상을 진입하는 데 효율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CRO 연계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울러 생산 시설이 연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GMP 레벨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행히도 본 사업단은 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10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은 몇 년 전부터 산업부가 백신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이미 투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90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남의 화순과 경북의 안동 두 지역에 특징에 따라 백신의 생산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곳은 올해 말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내년 초 중반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코로나 백신과 같이 긴급 백신이 내년도에 어떤 그 생산이 레디될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업부의 GMP 생산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유일한 유엔 산하 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가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 IVI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그 WHO에서 Pre-Qualification PQ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열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콜레라 백신이 몇 년 전에 국내 벤처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IVI 연계를 통해서 WHO PQ 인증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펀드 중에 세피라고 하는 이 펀드, 그리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에 시작한 라이트 펀드, 이와 같은 국제 펀드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잘 연계가 되어줘야 될 텐데, 현재 한두 달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범정부 지원단에 지금 현재 백신과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많은 이슈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학연병협력관계를 통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우리 회사들이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동일한 소통 창구, 애로를 해결해서 애로 센터를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GMP 공공 생산시설 산업부의 생산을 활용을 해서 비상시에 국가의 백신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을 상용화를 통한 이 생산 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WHO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국가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WHO 규정과 이 합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 있는 여러 제약사들이 공동 출자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매칭 펀드를 가지고 현재 주의 생산 시설을 통한 이 공동 개발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 효능 평가나 표준 물질들이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 기구인 NIBSC, WHO에서 이를 신속 도입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 이 임상에 진입하기 전에 비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GLP 인프라 활용이 공동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와 같이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이런 바이러스에 쓰기 위해서는 고단위의 이 생물 안전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BSL-3 시설의 공동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식약처가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2주 전부터 지금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Go 신속 프로그램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그 환자와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다 보면은 기관 생명 윤리, 이런 IRB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 IRB 산하의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시험과 계획을 통합 심의가 가능한 중앙임상심사위원회 설립이 지금 현재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것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중심이 돼서 백신 개발에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판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희생만 강요하는 일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전량 비축을 해주는 이 비축 계획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수립이 되어서 6월 중까지 로드맵을 확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예산들이 이제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 후반부 아니면 내년 초부터 해서 이와 같은 대책이 R&D 예산으로 대책이 돼서 진행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범정부 지원단에 이와 같은 치료제 백신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얼마까지 이것을 지속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백신 실용화 사업단은 향후 10년 동안을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지금 반짝 떴다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이 계획이 지속성을 갖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K바이오의 우리 성공 전략. 어쩌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에서 굉장히 대응 전략을 잘해서 우리 나라가 현재 국제적인 레코그니션을 받게 된 것은 신속하게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백신이나 치료제 이와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는 안전성과 효능 이와 같은 이슈를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스피드 측면에서 굉장히 늦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강점 중에 하나는 어떤 시간 걸리는 것보다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문화가 잘 이 신약 개발에도 정착이 되면은 이것은 이번에 진단 시약을 신속 공급함으로써 이 국제적인 비지빌리티를 높이는데 이 활용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것을 이제 백신에까지도 연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은 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효능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이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을 어떻게 하든지 신속하게 허가를 해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 그러나 안전성과 효능을 모두 다 담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속적으로 우리가 신속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국가적인 시책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서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신속성과 아울러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져야만 우리 K바이오를 통한 백신 전략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